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작업형 공개도면 5번 문제 강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조립 순서부터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공개도면 5번 문제 조립 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유니온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유니온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유니온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T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이때 직경이 작은 쪽이 20A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T 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9번 쪽으로 와서 8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경이 작은 20A 쪽으로 유체가 순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그 직경이 큰 25A 쪽으로 환수가 되겠죠. 자, 이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요 방향이니까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유니온의 입구, 위가 유니온의 출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니온의 출구 측부터 작업을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유니온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이 위의 도막, 자, 이쪽에 큰 도막으로 일단 두 덩어리 쳤습니다. 요 위에 한 도막하고 그리고 아래쪽 도막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 끝까지 쭉 가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현 도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누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유니온의 출구 측부터 작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도막으로 치면은 1번과 11번 도막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냥 옆에 놔두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녹색 라인 쪽이 좀 순서가 복잡해집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AA- 단면도를 보게 되면은 V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개도면 4번과 마찬가지로 V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요 녹색 도막 같은 경우는 7번, 6번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전체, V자 전체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을 녹색 도막에서 첫 번째 도막으로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 여기 뭐예요? 3번 도막이 3번, 2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이쪽에는 유니온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려가는 게 3번이 될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기 보시면 2번 도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니은자 도막을 두 번째 작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녹색 도막에서 두 번째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번 도막 있죠. 9번 도막에서 내려가서 4번, 10번 쪽으로 가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려서 내려가는 게 9번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레드샤를 기준으로 가는 게 이제 4번, 10번 도막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보를 써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이쪽 왼쪽에 니은 도막을 녹색 도막에서 세 번째 작업으로 놔둘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앞에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3번 작업을 할 때, 세 번째 작업을 할 때 이 4번 먼저 하는 게 아니고 10번 도막을 해놓고 4번 도막을 연결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앞에 강의를 보고 오셨다면 크게 문제없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이제 녹색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V자, 니은 만들어서 마지막에 둘 다 체결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순서라고 할 것도 없죠. 앞에 공개도면 4번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후에 공개도면 6번 역시도 유형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관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은 유니온 출구 측 도막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막으로 치면은 1번 도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도막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출구가 이쪽에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쪽이 유니온 입구, 그리고 이쪽이 유니온 출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쪼였을 때 이쪽 출구 측이 강관 쪽으로 조립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조여주시고, 자, 그 다음 도막이 유니온 다음이 엘보가 되네요. 그래서 25에 20 이경 엘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경 엘보 이쪽에 조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였을 때 현재 도면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210mm가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센터 간의 치수를 일단 한번 재보게 되면, 자, 센터 간의 치수를 재보면 현재
한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mm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니까 10mm 같으면은 양쪽으로 다 합쳐서 5바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5바퀴를 먼저 돌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2바퀴에서 4바퀴만 돌려놓고 취소 한번 더 보신 후에 마무리해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5바퀴라고 해서 쪼였는데 짧아져 버리면 또 새로 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니온 쪽을 먼저 조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일단 2바퀴씩 돌렸고요. 대략적으로 2바퀴 돌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재보니까 지금 210 한 3, 한 4,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돌리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이제 치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센터와 센터 간의 길이가 210mm가 나와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도막 끝났고요. 그 다음에 11번 도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도막.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경 엘보고 반대쪽도 이경 엘보입니다. 어떻게 돼요? 20에 15 이경 엘보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손으로 일단은 조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도막 같은 경우는 엘보의 그 방향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놓고 보니까 유니온에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11번으로 와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최종 모양이 요 모양대로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대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조이기 좋은 방향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30mm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재보니까 거의 245 정도 나와요. 245 같으면은 한 15mm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고 쭉 조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에 치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자를 갖다 대서 치수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자를 많이 갖다 댈수록 정확도는 높아진다라고 항상 제가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치수를 재가면서 지금은 보니까 230 한 2 정도 나와요. 그러면 대략 한 바퀴 정도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자, 완전히 각을 잡지 말고 치수를 최종적으로 본 후에 오케이, 이제 230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치수가 맞으면 각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11번 도막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유니온 출구 측 라인 도막은 끝이 난 거니까 요거는 멀찌감치 치워 두시고 이제는 반대쪽 유니온 입구 측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순서 설명할 때 녹색 도막인데 이 녹색 도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V자 형태를 먼저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자 형태가 지금 6번, 7번이 되겠죠. 그러면 6번, 7번 도막을 준비를 하시고요. 90도 엘보 1개, 20A, 그리고 20A 45도 엘보 2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쪽에 90도 엘보를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45도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대략적인 치수를 일단 먼저 맞추겠습니다. 이게 치수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45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략적인 치수를 맞추고 최대한 전장해서 맞춰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6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게 184mm가 나와야 되네요. 이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요 45도 부분 길이가 184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죠. 차라리 185면은 더 좋은데.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센터와 센터.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최대한 센터와 센터 간의 거리를 보세요. 그래서 현재 이 6번 도막 같은 경우는 190 한 3, 4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194mm라 치면은 한 10mm 정도 조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감안하고 조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조여봅시다. 자, 일단 최대한 각을 잡았습니다. 나름 각을 잡았고 치수로 한번 볼게요. 184가 나와야 되는데 180 한 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센터와 센터 간의 거리가 184는 아니고 그거보단 조금 길어 보이죠. 그래서 한 바퀴만 더 돌려볼까요? 45도 쪽을 돌릴까? 마찬가지 각도 생각하시면서 100%는 못 잡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 주셔야 넘어가면서 작업이 편해지죠. 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보시면 184mm 정도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보이죠? 그래서 최대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추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7번 도막 들어가주고 마찬가지 45도 도막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죠. 요것도 치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 190, 요것도 한 6, 7 정도 나오네요. 이전 도막과 마찬가지로 6번 도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6번 도막과 마찬가지로 184mm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도막은 이렇게 물려주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10mm 넘게 차이 나니까 제가 감으로 좀 돌리고 다시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한번 재볼게요. 자, 치수 보니까 18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돌려보죠.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각도를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 화면상 보이는 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화면상 이쪽 편이 6번 도막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7번 도막입니다. 그러면 이 6번 도막 옆에 5번 도막을 끼워줄 수 있죠. 이렇게 5번 도막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7번 도막 옆에 8번 도막 끼워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우는 이유는 이전 강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놓고 각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도가 좀 정확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상태는 어때요? 여기가 8번 도막이거든요. 8번 도막이 이렇게 많이 기울었죠. 이렇게 많이 이 아래쪽으로 좀 기울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좀 조여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8번 도막을 먼저 맞춰보고요. 다시 수평에 놓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8번 도막은 어느 정도 좀 수평이 잡힌 것 같고요. 이쪽에 5번 도막이 어때요?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요것도 저쪽으로 조여주게 되면 여기를 조이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조이면은 얘가 요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냥 놓고만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죠. 항상 이렇게 들고서 여러 각도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고 조금 삐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100%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고 약간 삐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잡으셨다면은 일단 요 V자 모양은 다른 곳에 일단 놔두고요. 자, 이제 양쪽에 니은자 도막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유니온의 입구 측 니은자부터 하겠습니다. 유니온의 입구 측 도막을 풀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니온의 이쪽 입구 측 카플링이 있는 부분을 풀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관은 2번 도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도막을 가지고 오셔서 이쪽에 일단은 꽂아 주시고, 자, 이렇게 꽂아 주신 후에 이제 반대쪽은 무슨 부속이냐, A 단면도를 보게 되면 25A 90도 엘보, 정엘보가 됩니다. 그래서 25A 90도 엘보를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꽉 끼워 주시고 이제 치수를 한번 재보면, 자, 카플러 센터에서 치수를 측정합니다. 치수를 측정해 보니까 요게 2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25 같으면 요게 210mm가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한 15mm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mm 정도 감안하셔서 조여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한 210mm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막이 이제 A 단면도 보셔야 되죠. A 단면도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막이 3번 도막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도막을 준비해 주시고, 3번 도막 같은 경우는 이경엘보가 들어가네요. 25에 20짜리 이경엘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엘보의 방향일 텐데요. 자, 일단 유니온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2번 도막이 이렇게 와서 3번 도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보는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제 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엘보 구멍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는 엘보가 위쪽으로 오면 되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조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엘보 구멍은 위로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치수를 한번 보게 되면 높이가 190 나와야 되는데 요게 205mm 나옵니다. 그러면 190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 15mm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일단은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90mm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 3번도 막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여기 니은자 여러분들 화면상 보기에 이렇게 2번, 3번 내려왔을 때 니은자 도막 끝이 나는 겁니다. 요것도 일단 치워두시고요. 잠시 치워두시고 그 다음 니은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니은자가 9번, 4번, 10번입니다. 그럼 일단 9번부터 합시다. 9번 도막의 위쪽은 봅시다. 위쪽은 20A 엘보, 정엘보네요. 90도 엘보, 20A 90도 엘보고, 그 다음 밑에는 T네요. T, 이경 T. 자, 그래서 여기 이경 T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유체가 이제 들어오는 구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오는 택이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치수가 높이가 190이 나와야 됩니다. 재보면 200이 나오네요. 그럼 요 정도 감안해서 치수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9번 도막도 이제 맞췄습니다. 190mm로 맞췄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오케이, 190mm 맞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도막 다음에 이렇게 4번 도막이 가는데 이쪽 편에는 레듀샤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10번 도막을 먼저 하시고, 10번 도막 레듀샤죠. 레듀샤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경엘보 20에 15 이경엘보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10번 도막 맞추고 4번 최종 조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0mm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 녀석이 190mm 나와야 되니까 자, 감안하고 돌리겠습니다. 자, 치수 한번 재보면 조금 더 쪼여야 될 것 같아요. 190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쪼일게요. 오케이, 190mm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도막 마무리 합시다. 4번 도막 여기 T 쪽이죠. 요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렇게 와서 유체가 저렇게 지나가고 4번 도막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죠. 요 모양으로. 자, 요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 도막이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갔을 때 이쪽에서 저리로 가서 이쪽 반대쪽 엘보는 어떻게 돼요? 반대쪽 엘보는 여기서 동간이 올라가야 되니까 위를 봐야 됩니다. 이쪽 구멍이 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요 도막하고 같은 방향으로 엘보를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바이스에 물려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바이스 고정하시고 요 엘보가 어디로? 저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요게 230이 나와야 되네요. 한번 재보면 245 정도 나오니까 한참 쪼여야 됩니다. 한참 쪼이고 다시 재볼게요. 오케이, 마지막 각도 잡았고요. 이제 치수를 한번 봅시다. 오케이, 230이고 전장은 420.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190. 오케이,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니은자 도막도 이제 끝이 나죠. 그러면 V자 형태 A 단면도 부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단면도 마무리 해볼 텐데 일단은 대략적인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5번 도막이니까 여기에 3번 도막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9번 도막이 이쪽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쪼이지는 않을게요. 일단 이쪽 편부터 쪼일 거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이따 쪼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기 8번 도막 있죠. 그러니까 45도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8번 도막 반대쪽에는 엘보가 안 들어가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요 엘보 같은 경우는 이 내려가는 도막 있죠.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9번 도막이 될 텐데 요 9번 도막 쪽에 엘보가 조여져 있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 8번 도막 쪽에 엘보가 있으면 이 바이스에 고정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그래서 8번하고 5번 도막은 요 반대쪽 엘보 있죠. 이 내려가는 엘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니은자 도막에 엘보가 조여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말로서 설명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엄청나게 느끼실 겁니다. 아, 바이스에 왜 이렇게 물리기가 힘들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몇 번입니까? 요게 3번 도막이네요. 3번 도막과 45도, 그러니까 요게 5번 도막입니다. 5번 도막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5번 도막 치수가 도면상 15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번 재볼게요. 대략 한번 재보니까 160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mm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자, 일단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면 10mm 같으면 세 바퀴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손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 바퀴, 이쪽에서 한 바퀴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손으로 세 바퀴 일단 조인 상태니까. 자, 여기서 일단 한 바퀴. 그리고 반대쪽에서. 자, 이번에는 치수가 거의 맞을 테니까 각도까지 생각해서 조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각도를 생각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도막 한번 조여볼게요. 8번 도막은 9번 도막 이쪽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손으로 가고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보고요. 치수가 지금 200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190 나와야 되니까 일단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 좀 조여볼게요. 손으로 한 바퀴.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반 정도 제가 조여놓은 상태죠. 아까 전에 10mm 여유가 있었으니까. 자, 일단은 두 바퀴, 그 다음에 세 바퀴째입니다. 세 바퀴 돌려두고 남은 두 바퀴는 반대쪽에서. 이건 뭐 그냥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이쪽 8번 도막의 길이도 중요하겠지만 190mm 맞춰줘야 되죠. 뭐 일단 195 정도 나옵니다. 아직 좀 더 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전장도 여러분들 하면서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전장은 원래 600mm가 나와야 됩니다. 600mm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605,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좀 조이고 각도를 좀 잡으면 아무래도 치수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가 한 5mm 정도 지금 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자, 일단 대략적으로 모양은 잡았는데 지금 각도가 아직까지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각도를 잡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각도를 보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각도가 맞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각도를 맞췄어요. 치수도 어느 정도 맞춘 상태고, 자, 이렇게 이제 각도를 맞춘 상태에서 마지막 조립, 유니온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온을 조립할 거니까 유니온과 가까운 도막 2번 도막을 파이프 바이스에다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작업할 그 도막, 그 부품이 있는 곳 가까운 곳에 파이프 바이스를 고정시켜 주는 게 안전합니다. 떨림이 아무래도 없죠. 안 그러면 반대쪽이 막 놀거나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최대한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는 가까운 부분에 파이프 바이스를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더라. 자, 한 번 더 꽉 조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니온만 체결하면은 강관 조립은 끝이 나요. 자, 그래서 항상 유니온을 체결하기 전에 패킹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패킹을 제대로 이렇게 면에다가 꾹 밀착시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카플로를 꽉 조여줍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손으로만 조여 놓으셔도 되고 저같이 파이프 렌치로 살짝 조여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렌치로 살짝 조여 주시려면 어차피 동관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요 부분 수평 수직을 최대한 봐주는 거예요. 최대한 봐주시고, 자, 이 부분을 몽키와 파이프 렌치로 꽉 조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반대쪽이 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관 재단할 때, 동관을 이제 치수 측정하고 뭐 밴딩하고 이렇게 재단할 때 이쪽이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뺐다 꽂았다 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관 작업 하시기 전에 꽉 조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으로만 살짝 놀게끔 조여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셔야 될 게 뭐예요? 전장 치수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의 전장 치수 가로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가 600mm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오케이 600mm 나오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도 600mm 나와야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보면 420mm 나옵니다. 오케이, 맞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치수를 대략적으로 재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맞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동간 작업할 요 이경 엘보 부분. 그래서 이경 엘보의 15A 쪽 구경에 요 서로 간의 거리, 그래서 엘보 간의 거리가 요게 맞아야 결과적으로 동간 작업 시 이제 치수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지금 180, 190 두 개 합치면은 37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70mm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안심을 하시고 동간 작업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5번 문제 강관 조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동간 조립에서 뵙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